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또 우리 개장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예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공매도 금지 종목 보면서 오늘 공매도 체크 포인트들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일정 실업. 코스닥도 이제 거의 뭐가 없어요. 이제 이만큼 이제 공매도가 과열돼서 주가를 누르는 상황도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의 좀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김민수 대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유불리를 떠나서요. 좀 언급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늘은요? 네. 저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도 공매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매도 계속하다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왜 또 딱 멈추죠? 어제 순매수했어요. 네. 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뭐 공매도 관련된 쪽으로 아이디어를 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나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올라오고 싶었는데. 네. 예. 그래서 네. 예, 찾은 종목이 어제 보다 보니까 공매도 쪽은 아니지만은 네. 뭔가 시세 변화가 저희가 전혀 기대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의점 쪽. 편의점. 예. 네. 관련돼서 BGF 리테일이 네.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수주의 대명사. 네. 네. 내수주의 대명사. 어제 보니까 내수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다 이제 네. 변화가 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쪽도 BGF 리테일도 눈길이 가는 게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외국인들이 무지 들어온다. 벌써 3월 달에 160만 명 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올해 2천만 명은 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국 관광객이네요. 대중 관련주. 중국, 일본 뭐 거기다 싹 다. 네, 싹 다. 네. 예, 근데 이들이 와서 뭘 어디다가 카드 사용 금액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을 보다 보니까 네. 편의점 쪽이 네. 50%씩 나는데요. 네.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그쪽에서 이제 아마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의 변화를 인해서 가서 뭐 한국인처럼 라면도 사 먹고 뭐 삼각김밥 사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나오는 데이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지금은 약간 성수기입니다. 네. 네, 편의점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BGF 리테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BGF 리테일 정말 안 움직이는데 어제 좀 꿈틀댔다라는 것이 드디어 어떤 경기 부양, 그렇죠? 내수 쪽의 초점, 또 관광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BGF 리테일 봤고요. 자,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좀 본 종목이 저도 일단 공매도 금지 종목에는 저는 딱히 뭐 별거 없는, 없고요. 네, 없는 뭐 상황이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뭐 한 종목 정도를 뽑아왔는데, 좀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가지고 있고 또 실망도 많이 했던 카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카오를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네, 지금 이제 뭐 주가의 밸류 하락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예.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카카오가 또 준비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AI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준비 중인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주요 인터넷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올해 실적에 뭐 딱 나왔지만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톡 관련 사업 매출은 늘어났고요. 반대로 지금 뭐 음악 부분 쪽이라든지 이제 게임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부재가 좀 나와주면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좀 있기는 했지만 일단 올해 연초에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오픈 AI 쪽에 관련해가지고 좀 재료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 쪽에 이제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지금 비공개 테스트를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뭐 로컬이라든지 뭐 음악 그리고 뭐 생성형 AI 검색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지금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들의 체류자의 좀 시간을 더 늘린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카카오톡의 사업 관련 매출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체류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용 점정은 뭘까요? 왜냐하면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실적 좋은 건 다 아는데 네네. 하나를 안 보여주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검색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관찰이나 그리고 이제 광고 탐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색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도입을 시켜가지고 카카오톡 선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지금 카테고리도 잘 나눠져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그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AI 서비스를 좀 도입을 시키면서 선물하기도 마찬가지고 뭐 용돈 보내기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체류 시간을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저는 이제 카카오 쪽 관련해서 올해 개별적인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낙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카나나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쪽에서 단독 AI 서비스를 공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단독적인 뉴스 보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주가도 밸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3만 원 선만 뭐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뭐 분할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또 AI 하는데 카카오도 있겠죠. 네, 예? 그렇죠. 있겠죠. 이대로 몰락하진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실적이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불만 붙여주면 또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면 김민수 대표가 대차장고를 먼저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할 텐데, 자, 대차장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를 금액 기준으로 좀 보고 또 뭐 잔고 수준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카카오뱅크, 한화솔루션, 한국전력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코스닥에서도 좀 볼까요? 코스닥을 좀 놓고 보면 코스닥 쪽에서 대차거래 상위 10개 종목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 코스닥은 따로 좀 이따 나오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스피 쪽 있는데요. 자, 김민수 대표, 네. 대차 지금 많이 쌓이고 있고, 한국전력은 어제 같은 경우에 힘을 냈었는데, 코스닥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말씀하신 그 종목. 한국전력. 예, 예. 이거는 위험하다 아니면은 이겨낼 수 있다. 관심으로 예,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대차가 쌓여도 이겨낼 수 있다. 네. 근데 일단 한국전력 차트 보고 있으면요. 네. 따라가서 사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특히 이제 월봉 같은 거 보면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사면 되겠네라는 쪽은 보여지는데, 일단 어제 한국전력이 움직이는 배경은 이제 두 가지죠. 네. 유가 하락해 있고, 네. 예, 그러면 거기다가 또 환율 워낙 강세, 그러면 두 가지 좋습니다. 측면 네. 쪽에서 가장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다음 정부에선 전기료 인상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쪽들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보는데, 완벽한데요? 그런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이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예. 약간 그러면은 좀 속도는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차트가 거의 뭐 우상향으로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네. 오히려 약간 그런 뭐 환율의 변화 때문에 약간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6,000원대 초반이나 그런 때 테스트가 들어올 때, 네. 그런 때 단기 눌림목 쪽에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한쪽에서 일단 관심 있되 눌리면 보자. 한쪽으로 보시면서 지금 나오는 이제 특히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좋은데요? 이제 정확하게 마지막 접전인데요? 마지막 접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저기 한 3만 원대 근처까지는 이제 가겠네요. 예, 매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이왕이면 싸게 사야죠. 네. 네, 그런 단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주의 종목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맞긴 맞는데 네. 가긴 가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싸게 담아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예, 네, 예. 여러분 한국전력 앞서 차트 보여주셨지만은 반값 유가의 원화 강세, 다음 정부의 전기료 인상 이거 세 가지 재료 일단 가구는 있으나 대차가 많이 쌓였다는 것, 여기서 또 환율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은 하되 관심은 갖자 이렇게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해봤고요. 자, 우리 최재욱 본부장은 대차 잔고 많이 쌓여있는 종목 중에서 네, 저는 코스닥의 VT를 좀 리드샷. 네, 네. 그렇죠. 일단 뭐 저는 관심이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지금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뭐 쌓이고 있다고 하지만 VT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주력 아이템들이 아직까지는 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VT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전히 뭐 무난한 실적 성장을 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또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매출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K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의 인기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리드샷 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카 크림과의 좀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이죠. 이제 배합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시카 쪽에 대한 부분들 인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드샷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브랜드 인지도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이 리드샷을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네. 되면은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뭐 K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도가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수출에 대한 효과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의 중국 수출 효과 역시도 우리가 좀 과시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 큐텐이나 라큐텐에서도 매출
성장세가 계속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에 뭐 월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 장악형으로 잘 또 마무리를 해준 상황이다 4월달에.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까지도 충분하게 저는 대금들이 터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고점 구간에서도 대금들이 줄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박스를 치고 있지만 상승 장악형으로 또 마무리를 해줬다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매물대를 충분히 다 돌파시켜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고점에 대한 이미 됐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했던 구간들이 한 34,000원대에서 32,000원대 여기 매물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여기를 지금 장악형으로 4월달에 마무리해줬다라는 부분들은 고점에 대한 매물을 한 번 더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앞전에 신고가를 찍었던 44,000원대가 되겠죠. 이 구간대의 매물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주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재료가 또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또 신고가를 한 번 더 써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둘 수가 있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네. VT를 충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VT의 리들샷 또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후발주자권 나온다. 리쥬란도 유사품 나오고 이 톡톡톡 쏘는 저 리들샷도 왜 못 만드냐. 이제 이러면서 투자주의보 얘기하는데 기술 장벽이 어떻습니까? 예. 기술 장벽 예.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높아요, 물론 이게? 이제 리들샷이나 뭐 리쥬란이나, 리쥬란 뭐 네. 이런 부분들은 카피해서 나오는 제품들은 많겠죠. 네, 이제 네, 나온답니다. 카피해서 네. 나오는 제품들은 많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고 찐퉁을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진품을 또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에 대한 부분들 카피에 대한 부분들이 진품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피 제품들 나오긴 하겠죠. 카피 제품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본연의 성분이라든지 본연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탁월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뭐 그 카피에 대한 부분들이 진품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을 시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VT 리들샷까지 함께 봤고요. 자, 현재 시각 국내 증시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은 0.7% 이제 상승 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좀 산다고 하면 또 그 다음날 안 사는데 어제는 순매수를 일단 한번 보여줬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일단은 소폭 매도로 출발을 했으나 보시죠. 오늘 이번 5월에는 분명히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서야 하는데 오늘은 역시 반도체가 장 막판 뉴욕 증시 장 막판에 나왔던 그 블룸버그의 뉴스 바이든의 AI 칩 규제를 이제 철회한다. 이 뉴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지금 돋보이는 게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자, 김민수 대표, 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오늘 빨간 발 키면서 코스닥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쉬었으면 가야죠 이제. 네, 아주 뭐 관세 관련된 쪽에서 정해진 것도 없는데 네, 그래도 의약품 관세 있는데. 있지만 뭐 이렇게 세게 두드려 맞습니까? 저희가 영향받는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미국에 수출하는 네. 쪽에 나오는 뭐 녹십자, 뭐 대웅제약,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CMO, CDMO는 안 돼. 그것도 이제 물론 네. 그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 영향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쪽들, 그러니까 즉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술 수출하고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쪽들은 이거는 무슨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네. 그거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은 일단 이용을 할 준비는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는 여파가 밀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가진 못하겠죠.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시면서 가격 맞다. 그러면 이제 살짝 늘려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딱 바이오와 반도체 두 개밖에 없고요. 반도체는 조금 후에 우리 IT의 신과 함께 뭐 시황과 재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개장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업종과 현재 테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가 의심할 필요 없는 주도 섹터고요. 최진욱 본부장이 엔터 0점 조절. 최진욱 본부장, 엔터 0점 조절로 가보죠. 네, 일단 뭐 엔터주들 지금 뭐 SM이라든지 뭐 JYP 다 놓고 봤을 때는 차트에 대한 흐름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잡기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거라고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엔터 같은 경우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가식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나 시기에 지금은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장성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기호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 충분히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이브라든지 뭐 YG, 뭐 JYP 같은 경우도 이미 주력 IP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컴백 예정인 상황이죠.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들의
컴백도 예정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의 컴백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가 주력 IP 쪽에 대한 부분들의 컴백이 지금 계속해서 수순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성장성이 무난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한한령 이 기대감,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터주도 같은 경우 눌림이 나왔을 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 쪽에 0점 조절이었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는 의심할 수 없는 주도 섹터. 혹시 로봇 방산? 로봇이요? 아니면 로봇 방산? 아니. 방산, 조선 방산 이겁니까? 조방이죠, 조방. 조방. 예, 네. 조방이라고 보는데 조선방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끌었다라고 네.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유 나만 없네. 예, 그러면서 어제 같은 날 이렇게 막 쫓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아니면 외면. 차라리 외면이 낫죠 예, 지금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예. 아예 그냥 아예 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 다른 거 보시는 것도 있는데 자리가 그 부각받으면서 그렇게 막 올라가는 자리 쪽에서는 솔직히 외면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좀 대응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눌림목 들어왔을 때 대응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네.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에 따라서 이제 약간 변하는 거죠. 피해냐 수혜냐 이런 쪽에서. 근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항상 주도 섹터는 가는 건 좋은데 단기 눌림목에서 계속 찾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속도가 약간 중국 쪽과의 변화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약간 톤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네. 피해 섹터들은 바로 또 일어날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예, 쪽에서 예. 오히려 지금은 피해 섹터들도 다시 보자. 이런 관점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오히려 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주도는 알겠는데 피해 섹터에 너무 과도한 쏠림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도 같이 대응해보자. 이런 쪽에서 반전 가능성도 염두를 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가 이 조선주와 방산주를 의심할 주도 섹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주도 섹터고 물음표를 제가 드렸습니다. 물음표. 예. 물음표가 예. 돼 있었는데 네, 물음표가 빠졌답니다.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의심을 해라.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의심도 그러니까 쫓아가는 진 마라. 것만 네. 조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에 따라서 이 조선 방산 한순간에 또 될 수 있다. 네. 이런 또 조언까지도 함께 해주셨고요.